대한민국 의료 수준이 세계 최고의 수준에 도달해 있다고 대한민국 국민들이 인정하고 있습니다. 언제 어느 순간에 대한민국의 의료가 세계 최고 수준에 도달했을까요? 많은 대한민국의 의사들이 초기에는 미국과 선진국에 가서 의료 선진 기술을 배워왔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의료가 발전 성장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대한민국의 많은 의사들이 동남아와 아프리카를 통해서 많은 의료 봉사를 통해서 그분들이 직접 한국의 의사들을 보고 난 뒤에 자국의 의사보다 대한민국의 의사와 의료기술과 의료기계들의 수준이 상당히 높은 것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해외에서 대사관에서 역할을 하시고 8개국에 수십 년 동안 근무하면서 해외 의료를 직접 체험하신 박정아 이사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박정아입니다. 국내 또 순수파 의료로서 또 KTV 전 대표인 하종대 원장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 깜짝 놀라고 있어요. 왜 이렇게 많은 외국인들이 한국에 와서 돈을 쓰고 갈까? 네. 근데 그 사실을 하기 전에 박정아 이사님께서는 해외에 몇 년 계셨죠? 지금 41년 하고 그만뒀습니다. 41년을 계셨다. 8개국 다녔습니다. 처음에 41년 전에는 한국 의료가 별로 그렇게 우수하지 않았을죠? 어땠습니까? 네, 맞습니다. 제가 40년 전에 남편 따라서 이제 미국에 가서 이제 처음 아기를 이제 낳을 때만 해도 거기에서 이제 제가 제왕절개를 했는데 그 수술을 하고 한국에 와서 의사들이 제가 제왕절개를 했다면 한번 보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보고는 놀라는 거예요. 이렇게 호직개 수술 이제 이렇게 끝에 호직개 수술을 그렇죠. 실로 안 짓고. 네네. 봉합 안에는 수술을 실로 하고 꼭꼭 찍으면. 밖에는 꼭꼭 찍어갖고 한 예. 15개 정도. 그래서 그걸 보고는 놀래고 또 이제 비키니를 입어도 될 정도로 그렇게까지 이제 수술 흉을 보고 흉터가 없이. 네, 흉터 없이 40년 전이라면은 1985년도. 86년도입니다. 그때 우리 88 올림픽이 열리기 직전인데도 아, 84년입니다. 죄송합니다. 84년에 저희 큰애가 태어났으니까. 그때 미국에서 제왕절개 수술을 받았는데 네. 수술한 흉터가 하나도 없이 거의 이제 한국의 의사가 보고 놀랬다. 네, 한국 의사들이 보고 한번 보자. 하종대 원장님. 저는 이제 제 집사람이 이제 제왕절개로 아들을 낳았거든요. 근데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어디를 수술을 했는지를 절개를 했는지 모를 정도로 지금 모르겠더라고요. 전. 그 하종대 원장님은 몇 년도에 수술했습니까? 우리 아들이 99년도에 85년도와 84년. 84년도 99년 예. 15년 차이네요. 그죠? 네. 그렇게 한국 예. 그 짧은 기간에 그 짧은. 한국 의료 기술이 발전했다는 거죠. 그런 의료 기술이 발전했다는 무슨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하종대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 우리나라의 가장 엘리트들이 결국은 두 군데로 갔거든요. 인문계 쪽에서는 법조계로 갔고, 그다음 자연계 쪽에서는 의료계로 갔습니다. 이 해방 이후에 70여 년간 가장 우수한 엘리트 인력들이 의료계로 많이 몰리면서 결국 우리 의료가 빠르게 어느 나라보다 빠르게 세계 인류 수준으로 도달할 수 있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머리 좋은 학생들이 의과대학에 가서 예. 빨리 선진 수준에 도달했다. 그렇죠. 딩동댕. 만약에 그 과학기술계로 갔으면 과학기술이 그렇게 빨리 발전할 수 있을 거고 다른 데로 갔더라도 거기가 그렇게 빨리 발전할 수 있었을 거예요. 과학기술계도 빨리 가서 전자 업계는 우리 세계 최고 아닙니까? 그죠? 그렇죠. 예. 그래도 좀 우리 의료계에 있는 분들이 한 절반만 다른 쪽에 가면 다른 사람 더 빨리 발전할 것 같아요. 저희들이 의과대학 갈 때만 하더라도 전자공학과하고 의과대학하고 그렇게 차이가 별로 안 날 정도로 전자공학 맞습니다. 셌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전국의 의대들이 있지 않습니까? 전국에 있는 의대들이 서울대에 있는 전자공학과 가는 것보다 더 셉니다. 모든 의대를 간 다음에 그 다음에 서울대 전자공학과를 가야 돼요. 그런 상황이에요. 잘못해가고 있다 그죠? 아쉽습니다, 사실은. 환자들한테는 좋겠네요. 그렇죠. 예. 전 세계 어느 나라 의사보다도 대한민국 의사를 거기에 가서 진료를 받으면 안심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 대한민국의 의사들이 세계 최고의 기술을 가지고 되는 머리 좋은 고등학생들이 의과대에 갔다. 예. 또 무슨 이유가 있을까요? 가수도 열심히 했기 때문에 열심히 했다. 그렇죠. 잠 안 자고 정말로 저희 동생도 의사였지만 그러니까 의대 다녀서 의사하고 있지만 뭐 잠잘 시간 없고 뭐 주로 뭐 서서 밥 먹고 열심히 하죠. 예, 수술실에 가서 10시간씩 있고 또 한국 사람들의 특징이 또 무엇이 있죠? 뭘 하더라도 손재주가 있다는 거예요. 아, 예, 예. 지금 중국 사람들이 이 심지어 아까 의료관광 했지 않습니까? 자기들끼리 개를 짜가지고 한꺼번에 10명, 뭐 20명 이렇게 옵니다. 그래가지고 한꺼번에 여기서 성형수술 받고 가거든요. 근데 우스갯소리 있어요. 상해 공항에 내려는 훅차오라고 하는 그 공항이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내려가지고 이제 딱 보는데 얼굴이 너무 다른 거예요. 그리고 서로 다른 사람이 다르니까 아 우리 다 똑같이 한국에 가서 수술해서 똑같이 우리 똑같아지다. 성형수술하고 그 지금 해외 의료 관광이 한국으로 대박인데 그냥 100% 순이익이에요. 오면은 그게 수출하면은 순이익 별로 많이 안 남잖아요. 그 전자기계 팔아도 의료는 100% 수익이니까 엄청난 부가가치를 누리고 창출할 수 있죠. 제가 어떤 성형의사한테 들어봤는데요. 한국의 후배 의사한테 성형기술을 알려줬을 때하고 중국인 의사도 두 사람을 불러다가 직접 많이 오랫동안 훈련을 시켰대요. 그런데 한국의 의사는 2, 3년이면 배울 수 있는 거를 5년, 10년을 가르쳐도 그 수준에 따라오지 못한다는 거예요. 머리가 좀 중국 의사들이 나쁘겠죠. 한국 의사보다. 뭐 딱 그렇게 얘기하기 어려울 수 있는데 그래서 결국은 중국의 그 원래 병원이 한국에서 배운 의사를 데리고 와서 자기들이 그냥 알아서 하려고 해봤는데 안 돼가지고 지금도 여전히 그 의사 선생님이 주말이면 중국에 가서 성형수술을 하고 다시 돌아오세요. 정대 원장님 좀 전에 말씀하셨듯이 손기술이 차이다.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서양은 포크로 찍어 먹잖아요. 예, 퍼먹잖아요. 예, 우리는 우리는 젓가락. 젓가락으로. 그것도 쇠젓가락. 예. 쇠젓가락이 쇠젓- 굉장히 예민한. 쇠젓가락도 동그랗죠. 아, 그렇죠. 쇠젓가락으로 콩을 찍어 콩을- 먹는 예. 민족이 대한민국, 한민족. 네. 맞습니다. 사실은 의료 기술이 쇠젓가락이 의료 수술 아주 미시한 기구거든요. 똑같은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바이올린이라든지 아주 세밀한 손으로 갖고 하는 골프라든지 이게 우리나라 선수들이 세계 1위가 되는 게 우리 민족의 쇠젓가락을 사용했던 아시아 민족 중에서 중국이나 일본은 다 나무젓가락이잖아요. 예. 우리는 쇠젓가락입니다. 이게 가장 큰 장점입니다. 박정화 이사님은 또 주부 역할도 하셨으니까 젓가락을 좀 하시고 요리도 많이 하시잖아요. 네네네. 손으로 많이. 해외 8개국을 40년을 계셨는데 가장 기억에 남는 나라의 의료 참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가장 기억에 남는 나라는 모로코입니다. 제가 모로코. 예, 선교사로도 가볼까 싶은 생각도 했을 정도로 모로코란 나라가 굉장히 그 여러 가지로 참 좋은데 민족성이 되게 좋고요. 사람들이 너무 착하고 그 다음에 순종적입니다. 그리고 그 나라 사람들이 누구에게 복종을 하면은 굉장히 자기의 모든 이 사람이 착한 사람이다 하면 모든 걸 다 정말 내어줄 정도로 착한 민족이기 때문에 우리 옛날에 조선민족하고 비슷하네요. 예, 굉장히 비슷한 그 대가족 제도고요. 대가족 제도고. 네, 그래서 근데 참 모로코가 굉장히 지금 어디에 있죠? 서부 아프리카. 서부 아프리카 예, 제일 예. 북쪽. 예, 북쪽인데 해변가로 바닷가로. 스페인하고 붙은 쪽. 네. 스페인 지브롤터 바로, 해협. 예, 지브롤터 해협으로. 네. 그곳에 거기는 14km밖에 안 됩니다. 땅제 가서 배를 타고 이제 스페인 가서 이제 여행하고. 그 모로코에 이제 대사관에서 남편 모시고 남편 같이 일을 했는데 그 의료 파트에 무슨 특별한 사연이 있었습니까? 의료 파트의 특별한 사연보다도 거기는 이제 그 물론 프랑스 가서 공부한 이제 현지 로컬 의사들도 굉장히 영어도 잘하고 실력도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외교관들은 주로 UN 병원이 딱 한 군데 있어요. 유엔 병원. 예, UN 병원은 이제 주로 외국인들만 갈 수 있습니다. 이제 현지인들은 못 가고요. 근데 이제 거기도 가지만 주로 거기는 이제 현지인 의사 모로코인들도 근무하고 또 이제 프랑스인들도 근무를 하지만 이제 주로 불어를 쓰기 때문에 행정적으로는 불어를 많이 씁니다. 근데 이제 주로 영어가 가능하고 근데 이제 현지인들은 거기를 올 수가 없어요. 외국인 전용 병원이기 때문에. 네. 그런데 이제 굉장히 실력도 있고 또 프랑스 약을 많이 쓰기 때문에 약도 좋고요.
그래서 주로 이제 프랑스 유엔 병원을 다녔고 특별히 이제 특화된 의사가 있다. 뭐 이비인후과라든지 이런 안과라든지 의사 실력 좋은 의사가 있다 하면 그 사람을 이제 수소문해 가지고 다니곤 했습니다. 그럼 모로코에 언제 2012년부터 15년까지 3년. 그때는 한국 의료도 상당히 높은 수준인데 그죠? 네, 높은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모로코 현지 의사들이 아닌 네. 프랑스 의사들이 유엔 병원을 하니까 안심하고 가실 수 있네 그죠? 갔는데 그래도 저는 한국에 나왔었어요. 아 그래도 예, 한국이 예. 좋다. 예. 그래도 한국에 못 당합니다. 네. 프랑스 의사보다 한국 의사들이 실력이 더 좋죠. 왜냐하면은 프랑스는 약은 정말 전 세계 1위라고 할 정도. 독일 다음에 예. 제가 이제 독일 약도 먹어보고 스위스 약도 먹어보고 미국 약도 먹어보고 정말 뭐 프랑스 약도 먹어봤지만 제일 좋은 건 이제 독일 약, 그다음에 프랑스 약. 근데 의료 기술은 우리나라가 최고입니다. 의료 기술은 우리나라 최고다. 예, 왜냐하면 그 나라들은 그 의사들 실력은 없는 대신에 약으로 다 따지고 그 다음에 프랑스에 사는 교포 얘기로 의료비가 너무 비싸서 우리는 약으로 정말 이머전시 아니면 안 가고 의료비가 너무 비싸서 약국에서 약을 사서 약으로 대처한다. 그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떠나오기 전에. 그러니까 2021년도에 2022년도에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모로코에. 예. 아니요, 이제 프랑스 사람인데, 예. 모로코는 2015년 있을 때 우리나라하고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그냥 어쩔 수 없이 저희가 다닌 거죠. 유엔 병원이니까. 예. 미국에서 의료 경험도 하셨고, 예. 또 모로코에서 프랑스 의료 경험도 하셨고, 예. 또 좀 스위스 제네바도 있었고요. 네, 제네바도 실력 없습니다, 의사들. 하여튼 우리나라 의사가 최고예요. 우리는 해외에 있어도 그 회의가 있거나 뭐 이벤트가 큰 게 있으면 저희가 먼저 와가지고 휴가를 안 하고 현지에서 안 하고 여기 와서 다 그냥 의료 1년치 체크하고 가고. 그럼 애교관 가족들은 해외 나가면 제일 무서운 것이 아플 때가 제일 겁납니다. 예, 제일 긴급 아플 때는 이제 더 급이라는 이제 예. 그래서 이제 서울에다가 요새는 그걸 만들었어요. 의사들하고 비상 SOS 전화를 공간에 하나씩 만들어놨습니다. 아플 때는 서울에 바로 직통해서 네네 예약을 어떻게 조치해야 되는가 이런 바로 거를 해주고. 해주고. 예. 하면은 비행기 타고 이제 빨리 와야 되겠네요. 아니면 이제 그 현지 병원에 가서 어떤 식으로 하라는 긴급하게 그런 진료를 받고. 처방을 할 수 있도록. 결국은 한국으로 오는 것이 가장 최선입니다. 근데 이제 아프리카 같은 데는 뭐 하루 거의 14시간, 5시간 타야 되니까 급할 때는 정말 좀 조마조마하지요. 그럼 모로코에 계시면 곧 아프리카잖아요. 네네. 갑자기 아프면은 갑자기 아프면은 이제 뭐 약 같은 거 막 사갖고 가서 처방하다가 정 안 되면은 제가 한국에 나온 적도 있어요. 예. 개천절 행사 끝나고 너무 힘들어갖고 이제 수술하고 막 갔는데 안 좋아가지고 이제 자비로 한 500만 원 들었죠. 와가지고 수술 다 하고, 처치 다 하고. 이제 한국 체크하고. 왔으면 돈 하나도 안 들 건데 계셨으면. 아니 이제 한국 오는데 비행기값 하고 비행기 해가지고. 값으로? 네네네. 그래도 한국을 오는 거예요. 요즘은 예. 아무리 잘 사는 이건희 회장님이 오셔도 1년에 580만 원 이상의 진료비는 다 돌려받습니다. 국가에서 다 대줍니다. 의료비 상환 제도로 해갖고. 예. 참 대한민국 의료가 잘 돼 있어요. 자, 근데 그렇게 또 한국에 오는데 그렇게 비행기 값이 거의 500 몇십만 들어서 오실 아니 비행기 싹 플러스 이제 여러 가지 여기 와가지고 의료비 진료비. 해가지고 이런 거 해가지고 돌아오는 데까지. 네네네. 근데 미국에서는 의료비가 말도 못합니다. 그건 비싸죠. 뭐 우리 한국 의료비는 정말 가성비 최고 좋고요. 미국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40년 전에 제가 우리 큰애 날 때 만불 그 이제 제왕절개가 만불. 40년 전에 만불이면은 지금은 뭐 만 한 5천 불 하겠죠. 한 몇천만 하겠다 그죠? 예, 지금은 이제 만 한 뭐 적어도 만 5천 불 100만 원 하겠죠. 내면 되는 것 같은데. 그리고 제가 요 근래 작년에 들은 이야기인데 영국으로 가신 분이 계세요. 저희 선배님, 대사님이신데 우연히 오셔가지고 저희한테 백내장 수술을 하는데 영국 의사가 600만 원 정도 든다고 그랬답니다. 보험이 안 되고. 거긴 사회국가지 않습니까? 보험이 사회국가 사회보장 무료이지 않습니까? 무료인데 특별히 이제 백내장은 또 그렇게 돈이 드나 봅니다. 그래서 저는 보험 관계는 잘 모르지만 그분이 5, 600만 원 든데 그래서 아니 무슨 백내장 하는데 우리나라는 뭐 많아봤자 100만 원? 그 의료보험으로 하면은 일반 백내장은 네네네. 한 22만
2만 원 네, 본인보다. 그러니까 몇십만 원 안 드는 걸로 20만 원. 알거든요. 네, 네. 그다음에 다초점 하면은 제일 비싼 건 한쪽에 한 300만 원. 네, 맞습니다. 실비 보험이 되면은 뭐 국가에서도 실비 보험에서 받아내고, 내주고. 네, 네, 그랬거든요. 제가 중국에 있을 때는요. 그때 이제 2006년에서 2009년 사이인데 이제 한국하고 가깝잖아요. 그래서 웬만한 뭐 수술이라든가 이런 거는 물론이고 건강 진단도 한국에 와서 합니다. 예, 예. 돈이 들더라도 뭐 왔다 갔다 하면 그래도 한 50만 원 정도 비행기값 싹 들잖아요. 근데 그러더라도 한국에 와서 하는 이유가 거기서 하면은 안심할 수가 없으니까. 예, 거기에 이제 뭐 국제병원도 있긴 있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에 와서 하고 그 제 특파원 중에 한 분은 골프 치다가 잘못해가지고 손가락을 다쳤거든요. 근데 골절상을 입었어요. 근데 너무 간단했기 때문에 중국 병원에서 봉합 수술을 받았는데 처음에는 몰랐죠. 이게 제대로 봉합이 안 돼가지고 손가락이 휜 상태에서 굳어가지고 그게 지금 제대로 지금도 굳어 있는 상태로 그대로. 그 나중에서 후회를 했죠. 이제 이미 굳었기 때문에 한국에 와서 더 이상 하기도 어려운 상태. 한국에서는 수술하고 굳으면 어려사고 소송합니다 그냥. 저희 작은 아이는요. 그러니까 프랑스 있을 때 마지막 이제 고3 때 시험을 보고 내려오다가 너무 긴장을 해가지고 뭐 어렵게 나온다 해가지고 이제 공부를 밤을 새웠어요. 내려오다가 굴렀어요. 다리를 부러뜨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프랑스 병원을 갔는데 목발을 짚게 됐거든요. 프랑스 의사가 나는 이거 못 본다. 너네 나라 너네 나라 네가 간다니까 너네 나라 가라. 인대가 찢어졌는데. 그래갖고 퉁퉁 붓고 막 시퍼렇게 멍이 들고 한 거를 한국 와서 고쳤다니까요. 그 정도입니다. 한국 와서는 미세 수술로 다 네, 봉합해서 네, 연결 다 시키는데 네네네. 해비경을 또 볼 줄 모르는 프랑스 의사였단 말이에요. 그때가 언제냐면 이제 불과 15년 전, 16년 전. 네네네. 그러니까 여전히 프랑스나 제네바나 영국은 의료 기술은 발달이 옛날에 제가 30년 전에 갔거든요. 첫 번째 제네바를 갔을 때 스위스. 95년도 예, 스위스 제네바에. 제네바를 예. 95년도 가서 98년도에 왔어요. 2년 반. 근데 그때나 이번에 갔을 때 2021년에서 2022년 12월에 1년 반 있다 왔는데 그때나 지금이나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의료 환경도 그렇고 병원의 시설도 그렇고요. 그래서 놀랐어요. 제가 이렇게 변하지 않는구나. 그것이 이제 우리 그러니까 격차가 자꾸 나는 거죠. 공산주의가 네. 평등주의, 사회주의. 같이 못 살자. 네네네. 영국이나 이렇게. 자 여기 있잖아. 네네. 열심히 영국. 하는 사람들은 돈을 잘 벌게 하자. 그 경쟁이죠. 그리고 영국이나 프랑스나 유럽에서는 의사 월급이 정해져 있거든요. 환자 보기 싫죠. 맞습니다. 예예. 정시되면 문 닫아버리고 예예. 토요일 날 문 닫아야 되고 네. 한국 의사는 평일날 7시까지 하고 토요일 날도 열고 일요일 날도 수술 한 사람 또 보러 와야 되고 그죠. 중국 같은 경우는 의사들의 사회적 지위가 상당히 낮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중국의 의사라는 직군으로 최고급 엘리트들이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료 기술이 떨어질 수밖에 없죠. 우리 같은 경우에 최고의 엘리트가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사실은 선진국하고 비교할 때 의사 수로 따지면은 선진국의 한 2분의 1 이렇게 낮거든요. 근데도 우리가 최고의 의료 기술을 가지고 이렇게 많은 환자들을 볼 수 있는 건 최고의 엘리트가 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 의사들이 이제 평균 수입을 얻기 위해서는 하루 종일 환자를 봐야 되고 미국은 하루에 10명만 보면 되는데 네. 한국 하루에 100명을 봐야 되기도 하고 제가 어떤 때는 기업하고 처음에 하루에 제 혼자서 250명을 보고요. 수술 아침에 하고 점심 때 하고 저녁에 하고 틈내는 대로 그렇게 많이 봤거든요. 그 대한민국의 의사들이 게임이에요, 게임이. 그냥. 그죠. 근데 그 의료의 수준이 그러면서 세계 최고 수준이 되었죠. 혜택은 국민이 보고. 국민들이 보고 그 의사 좀 미워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걸 알고는 국민들도 의사에 대한 이 인식이나 처우 개선을 좀 바꿔줘야 됩니다. 이 외국 선진국에 비해서 또 이제 영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월급이 딱 정해져 있으니까 그렇죠. 일 안 하고 근데 실력도 늘질 않고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럼 국민들이 고스란히 손해를 보는 거예요. 의료 혜택을 많이 못 북한하고 보니까. 똑같아요. 예, 실력이 없으니까. 중국도 비슷하고. 예, 예. 영국도 비슷하고. 예, 유럽이 다 제가 비슷비슷합니다. 중국에 있을 때요. 네.
김일성 종합대 의대는 따로 나와 있습니다. 의대가 따로 나와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마취과 의사가 중국으로 유학을 온 거예요. 40대 친구였는데 축구 좋아해요. 맨날 축구하다가 발을 다쳐가지고 목발 짚고 다니는 친구였는데 그 친구가 부모가 모두 김일성 종합대 의대 교수님이었대요. 그래서 유일하게 김일성 의대를 나오면은 원래 지방을 먼저 가야 되는데 자기가 처음으로 해방 후에 처음으로 바로 졸업하고도 거기에 남아 있었던 유일한 그 의사였다고 그러는데 마취과 의사가 자기가 저한테 실토해서 술 마시면서 처음에 13명을 숨지게 하고 처음으로 마취를 해서 살렸다. 예. 자기 지도 교수가 한번 해보라 해서 했는데 대부분이 이 척추 마취하는 분들은 중환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마취 잘못해서 죽으면은 그냥 수술하다가 숨졌다. 이렇게 중환자에서 대부분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도 여러 번 계속 숨지게 하고 이렇게 했다고 그러는데 제가 보기에 사회주의의 처우가 저열하고 하니까 이렇게 의사들이 자기의 기술을 최고로 수준에 다다르게 할 그런 의욕이 잘 안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이제 받는 처우가 낮잖아요. 그러면 뭐 수술하고 나면 꼭 그 뒷돈을 환자 가족들로부터 일단 식사 대접 받고 또 뒷돈도 받고 한다고 그 분이 얘기를 해줘서 저는 북한의 의료 현실이 이렇구나 하는 걸 알았어요. 그 약은 또 장마당에서 사서 또 개인 해야 되는 거예요. 아 그래요? 병원에서 주는 게 별로 없어요. 약이 없어서. 그렇죠. 그 다음에 아까 이제 마취하다가 이제 사망한 그런 것도 보면은 대부분 마취약이 부족하거나 맞습니다. 그 다음에 질소가스, 산소가스, 뭐 할로탄가스 그런 분이 부족하니까 있는 걸로 어떻게 하니까 그러니까 사망 사고가 발생. 그 의사의 잘못만은 잘못이 아니에요. 아닙니다. 예. 북한 의사들이 손기술은 우리 남한하고 똑같아요. 아 그래요? 의욕도 있고 제가 개성병원에 원장을 8년 안 했습니까? 북한에. 예. 굉장해요. 그분들 열정은. 가르쳐 주면 금세 배워요. 그런데 딱 부족한 것이 약이 약이 없어요. 없어요. 맞습니다. 시설과 약만 있으면 약품. 다 하겠다. 예. 그 남한에는 약이 넘쳐나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 약 써도 남은 거, 그럼 이제 1년 기한 남았으니까 한국에도 쓸 수 있지만은 또 이 8개월은 또 그러니까 그 북한에 개성에 가져가면 너무너무 좋아요. 금값이 금가루 값이죠 그냥 그죠. 인도주의. 그걸 가지고 또 살이 내는 거예요. 맞습니다. 북한 의사나 남한 의사나 실력은 똑같은데 약이 없어. 약이 없어. 역시 한민족이라 엘리트들만 아파요. 거기 의사로 네. 가기 바쁘죠. 다들. 그러니까요. 예. 예. 근데 월급은 너무 또 작더라고요. 그러니 의욕이 없죠. 어렵다. 우리 대한민국 의료가 지금 이 말씀하다 보니까 좀 유럽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북한도 그렇고 이 의료가 공산주의 사회된 곳에는 발전이 안 된다. 안 그죠? 됩니다. 네. 안 되죠.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는 절대로 발전할 수 없는. 지금 우리나라가 최고 정점에 올랐는데 지금 이제 의료 사태가 있어갖고 앞으로 한 10년 정도는 고생하지 않을까. 좀 후퇴된 감이 없잖아요. 그래도 잘 돌아가고 있거든요 현장에서. 근데 이거를 계속 이제 좀 이제 개선을 할 거는 하고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박정아 이사님 말씀하셨는데 이 어떻게 보면 의료 대란이 발생했는데 어떻게 보면 국민들이 좀 더 조심하고 국민들이 살 길을 찾아서 지역의 병원, 지역의 의원, 지역의 종합병원 가니까 잘 돼 있더란 말이에요. 빅5 병원에 가서 이음을 무릅쓰고 가서 기다리다 돌아가신 분들이 많아요 요새요. 그래서 지역을 찾아가니까 도리어 더 좋더라. 그런 참 어떻게 보면은 의료 대란 속에 피어난 한 송이 장미꽃이 국민들이 만드는 이대한 승리. 맞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좋은 게 나쁜 게 있으면 좋은 거가 있는 거거든요. 인생은. 그러니까 그 좋은 거를 자꾸 이렇게 지향해서 가야 되는데 예, 그 기회를 삼아서 위기는 기회니까요. 이기는 기회다. 그 의료 대란이 발생했지만은 결국은 좋은 방향대로 가고 있는 것이 대한민국의 희망이고 미래고. 그래서 사실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서울에 있는 의대나 지방에 있는 의대나 들어갈 때 보면 수준이 거의 비슷하잖아요. 똑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어디에 있는 의대를 나온다면 어디에 있는 대학을 나오더라도 비슷한 수준의 의사가 배출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서울에 다 의사, 서울에 있는 수도권에 있는 의사만 훌륭한 줄 알고 여기로 다 몰릴 굳이 그런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요. 네. 빅5 병원에 몰리니까 빅5 병원은 그냥 터지고 있고 의료 사고는 사실은 더 많을지 안 많을지 모르겠지만 저희 의사에서 추적한 데는 의료 사고를 누가 제일 많이 일으키는지 아십니까? 의료 사고를 저희는 모르죠 잘. 잘 모르죠. 네, 혹시 국민들은. 인턴과 맞습니다. 배우고 있는 단계니까. 실수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예. 하나도 모르는데 하다 보면 주사를 이걸 놔야 되는데 정신이 몽롱하니까 다른 걸 놓을 수도 있고 그래 의료 사고가 발생하게 되고 자다가 환자 보다가 탁 머리 꼬부리다가 그냥 또 발치할 수도 있고. 제 어머님이 한 번은 응급실로 해가지고 종합병원을 들어갔는데 거기 이제 응급실로 가니까 거기에 바로 초보했던 인턴이나 레지던트가 있었을 거 아니야. 근데 혈압이 갑자기 올라가면 혈압 강화제를 넣고 그러니까 너무 떨어지니까 다시 또 상승하는 또 약을 넣고 근데 그 왔다 갔다 한 거예요. 근데 제가 그래서 부탁드렸죠. 그 이사장님께 이 좀 와서 좀 봐줘야 되겠다. 그랬더니 아 몸무게가 너무 낮으니까 몸무게가 40kg가 채 안 되니까 그거를 줄여가지고 올려라 정리를 해라. 그러니까 딱 바로 잡히더라고요. 그렇죠. 그래 하면서 그 전공의 쌤들이 배우거든요. 배우는. 하나도 모르는데. 네. 그래 그런 과정이 수련 과정인데 어떻게 보면 이번 의료 대란의 전공의 쌤들이 이제 그분들은 저희들이 처음에 이해를 못했는데 자식들을 키워 보니까 우리 이 충분히 이해하죠. 세대가 다르구나. 우리 60대 생각하고 20대 30대 생각하는 우리는 공공의 이익을 먼저 찾았고 우리 시대는 20대 30대는 본인의 개인이 이익이 앞선 거예요. 그냥 그런 차이를 이해를 못했는데 이제 이해를 해야 되겠더라고 보니까요. 그러니까 21세기를 살고 있는 20, 30세 세대들을 나 때는 하면 안 되거든요. 그렇죠. 그걸 생각을 못한 겁니다, 정부가. 그래서 이 가치관과 행동이 그 20, 30대 젊은이들은 남에게 피해 안 주고 그다음에 남을 막 내가 도와가면서 하는 그런 세대가 아니거든요. 그런 거를 이해를 못하고 정부가 무조건 밀어붙였던 거 이러면 되겠지. 정부의 권력과 힘으로 이해하면서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이해를 시키고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나가서 해야 되는 거를 그리고 교육은 백년지 대계지 않습니까? 그러면 오랜 시간 백년지 대계라는 거는 오랜 생활 숙고해서 이 정책을 펼쳐 나가야 되는 건데 하물며 의대 정책을 이렇게 졸속으로 2,000명 하겠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하정룡 원장님 생각 어떻습니까? 제가 이제 보면은 이번에 이제 의료 대란에서 사실 전공의들이 가장 크게 분노하고 심지어 뭐 학교를 이렇게 나가고까지 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이유는 뭐냐면 지금 이제 정근 원장님 세대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자신의 이익을 희생하는 것이 그게 애국이다. 그리고 그게 공동체주의고 그거를 지향해야 된다라고 교육을 받은 세대예요. 그래서 자기의 이익을 희생하더라도 좀 그렇게 참겠다. 이게 이제 50대, 60대 의사들이라면 지금 20, 30대 의사들은 아니 내가 왜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내가 왜 손해를 봐야 돼? 이런 세대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바뀌어야 된다. 어떻게 바뀌어야 되냐? 공공의 이익과 개인의 이익이 일치될 수 있도록 제도와 관행을 바꿔줘야 된다. 이제는 자신의 이익을 희생해가면서 국가를 위해서 그리고 사회를 위해서 희생하라고 하는 그런 방식은 이미 지나간 방식이야. 이제는 우리가 제도와 관행을 바꿔서 그들의 이익과 공공의 이익을 어느 정도 합치될 수 있도록 그렇게 바꿔주는 것이 그 사람들을 설득할 수 있는 좋은 방식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전 국민들이 좀 듣고 우리 의사들이 의대생들이 왜 전공의들이 파업을 하느냐? 너희들은 희생을 해야 되지. 그 의사들도 의대생들도 우리도 희생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무조건 희생만 강요하면 안 되는 세대입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면 참 우리 의사로서 우리 후배들을 참 야단도 치기도 했지만 일면 또 이해가 되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정리해야 될 시기인데 그죠? 빨리 복귀해서 맞습니다. 아픈 환자들을 위해서 맞습니다. 그건 또 문호를 좀 이 정부에서 잘 하고 있더라고요. 잘 열어주고 있고 고맙게. 그 하종대 원장님 많이 제안을 하셨죠. 빨리 좀 해결하라고. 윤석열 정부에서 원래 하려고 했던 의료계획의 방향이라든가 의대 정원 늘리려고 했던 목적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모두 저는 그게 우리 국민들의 그런 오랜 수건 사업하고도 연관이 돼 있다. 그리고 그거는
바로 우리 의사협회나 이런 데에서도 기본적으로는 동의하는 그런 내용이었다. 다만 그걸 실천하는 과정에서 관련 이해 당사자 사이에 사전에 협의가 되고 또 소통이 되고 해가지고 추진을 해나갔더라면 이런 사태가 벌어지지 않았을 거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각계 분야 전공의, 그러니까 병원, 그다음에 종합병원 관계자들, 그 경험, 현장 경험 있는 분들, 그다음에 퇴직하신 교수님들, 이런 분들의 경험을 축적해가지고 자꾸 공청회를 열고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될 것인가를 이 회의를 해가면서 해야 되는데, 오랜 시간 동안을 공들여 가지고 이렇게 장기적인 큰 계획을 가지고 나가야 될 것을, 더군다나 의대 교육이지 않습니까? 실습도 해야 되고 사람을 가지고 시체를 가지고 실습을 해야 될 이런 의대 교육을 이런 식으로 해갖고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예, 그래서 이번에 바꿔줘야 된다고 이 문제는 봅니다. 예. 잘 하려고 하다가 네, 맞습니다. 너무 의욕이 네. 너무 넘쳐서 앞서가지고 네, 그렇게 된 거니까. 결론은 또 잘 마무리가 되어 가면서 네, 어떻게 보면은 실수는 실수인데 네. 어떻게 보면은 값어치 있는 실수로 만들어가는 과정에 방향 전환으로 가야 될 긍정적으로 보면은 네. 우리가 예기치 못했던 망유의 소득을 얻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특히 지역 의료의 여러 가지 중요성이라든지 그리고 수도권에 몰리지 않고 지역에서 치료를 받아도 충분한 치료를 받을 수 있구나 이런 것들을 국민이 알게 된 거는 우리가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도 얻은 귀중한 그런 교훈이다 이렇게 봅니다. 근데 그런 그 지역 의료 그 인력들을 지속적으로 갈 수 있도록 하는 게 이제 그분들에 대한 행정적인 지원과 거기다가 법률적인, 그러니까 이제 왜 국립의료원은 왜 안 가나 3억에서 5억을 준다는데 그때 한때 막 신문에 나고 했지 않습니까? 제가 이제 어느 지인에게 물었더니 거기 가서 내가 사람인데 의료 행위를 하다가 실수할 수 있다. 의료 사고가 나면 내 돈으로 다 보험을 커버를 해야 되는데 거길 왜 가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쪽으로 국립의료원이나 지방의료원 같은데 그 국가에서 뭐 80대 20이라든지 70대 30이라든지 보험을 넣어주고 너희는 그냥 의료 일만 해라. 우리가 지원해 줄게. 그 행정적인 지원도 해줘야 되고 법률적인 지원도 해줘야 되고요. 그렇다고 보면 무조건 행사 처벌을 하면 안 된다고 보거든요. 박정희 사님 말씀에 예. 우리 의사들은 참 용기가 생깁니다. 네네. 의사는 정말 잘 해주려고 했는데 그러니까 불가 능력의 사유로 예. 사망했는데 네. 환자가 막 야단치니까 의사는 그냥 자살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그래서 우리가 교통사고 같은 경우에 일반 상해하고 달리 교통사고를 내서 상대방이 상해를 입었을 때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이라고는 교통법이라고 그게 있어서 똑같이 처리를 안 하잖아요. 남을 상해를 입힐 때는 고의성이 있는 거지만 차로 가다가 과실로 인해서 상대방한테 상해를 입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똑같은 상해를 입어도 좀 더 가볍게 처벌하는 것이 있듯이 의사 선생님께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과실로 뭔가 있을 수 있잖아요. 세계적으로 오진율이 뭐 50%가 된다고 할 정도로 이게 사실은 하다 보면 그렇게 있을 수 있는데 과실일 경우에는 그거에 책임을 묻는 거를 여러 가지 특례 조항을 넣어가지고 충분히 면책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어느 의사가 고의로 상대방 환자를 일부러 하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좀 우리가 감안을 해서 충분히 그게 그래야만 우리가 의사들이 자기가 좀 이게 과실이 조금 있었을 경우에 잘못하면 의료사고로 이어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은 자칫 잘못하면 모두가 아예 진료를 거부하거나 회피하는 그런 사태가 올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가 제도와 환경 그런 것들을 만들어줘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뺑뺑이가 나는 겁니다. 맞습니다. 응급실 뺑뺑이가 박정희 나고 사님 안 보려고 하고요. 그게 많이 가장 다친 사람은 네. 응급실에서 안 받아줘요. 보려고 더 하는 받아야 거예요, 되는데. 지금. 예, 외상 환자들 안 보려고 하고요. 그러니까 그런 사태가 지금 난 거예요. 거기다가 목동 그 산부인과 아기들 죽은 거 형사처벌 했잖아요. 그 의사들을. 그거를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필수 그 의료 분야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형사처벌에 관한 법을 적용하기보다 의료 분쟁 해결 시스템이라는 해외에는 그런 게 있다고 제가 찾아봤습니다. 예. 해외는 선진국 다 돼 있잖아요. 선진국 다 돼 있는 그러니까 의사들이 마음 그런 높아하고. 시스템을 만들어서 정부 차원에서 의사와 그 사고 당한
중재를 맞아요. 시키고 예. 하는 그런 이게 기구가 하나 있어야 된다고 보면 이제 우리나라가 필요한 그 기구예요. 그게 우리나라는 없고 매 개인으로 지금 의료 분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의사들은 힘들고 개인은 개인대로 힘들고 의사들은 서로 법원에 반대- 한번 불려가면 일 못하지 않습니까? 사건 하나에 네. 성물분을 판사 앞에 서야 되는데 성물분을 병원에 환자를 못 보는 거예요. 네. 엄청난 손실이거든요. 네, 네. 의료사고 처리 특례법이 아직 안 되고 있죠. 그렇죠. 지금 이제 사실은 그게 의사들의 주장하고 또 환자 유가족들의 주장이 많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정부가 어느 특정 쪽에 손을 함부로 들어주기가 힘들잖아요. 제가 보기엔 이거는 공청회를 거치고 또 여러 시민단체, 학계의 의견들도 같이 거쳐가지고 가장 어떤 식으로 외국은 또 어떻게 하는지 보고해가지고 어떤 식으로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지를 봐서 이 급하게 하면은 결국은 오히려 어느 큰 부작용이 날 수가 있다. 그래서 같이 의견을 모아서 그 지혜를 모으는 것이 매우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의사의 의견을 조금 더 의사가 누가 환자를 힘들게 어렵게 하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열심히 하는 과정 중에 생길 수 있는 불가항력의 사유 그런 부분들은 의료사고 분쟁 처리법에서 아주 긍정적으로 의사가 계속 환자를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해놓고 또 참 의사의 실수가 인정되는 부분은 그 부분은 또 잘 판정을 해서 환자한테 보상이 될 수 있도록 맞습니다. 국가에서 좀 관리를 해서 맞습니다. 시스템이 있어야 된다고 그렇죠. 봅니다. 예,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결국 피해자는 또 환자인데 네. 참 환자도 마음이 아프고 가족들이 다 아프잖아요. 근데 의사도 또 마음도 아프거든요. 맞습니다. 예, 돈도 들고요. 예, 돈도 시간도 들고. 뺏기고. 그럼 의사가 싫어요, 다 그러면요. 네, 맞습니다. 근데 그런 문제들을 의사의 마음대로 좀 이해를 해서 합의를 전제로 하지 않고 조정할 수 있는 조정할 수 있도록. 서로 분쟁을 조정할 수 있는 정부 차원에서 중간 역할을 다리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기구가 하나 필요하지 않나. 지금 이 시점에 거기다가 이제 점차 고령화되어 가고 또 신기술이 자꾸 나오기 때문에 그 고도화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또 의료 사고가 날 수가 있거든요.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지금은 의료가 너무 발달했기 때문에 이 기구가 하나 꼭 이 시스템이 필요하지 않을까. 해외는 지금 다 거기 있는 것 같더라고요. 해외는 제가 다 찾아보니까. 보상 제도가 유럽, 국가에서 대부분 다 해주잖아요. 예, 주로 근데 지금은 의사 북미, 개인에게 유럽, 다 예, 맡겨버리니까. 다 맡겨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지방을 안 간다는 거예요. 그분한테 제가 왜 5억이나 연봉이면 한 달에 4천만 원인데 왜 안 가냐면 만일에 의료사가 하나 나면 5억이 무슨 소용이 있는 거예요. 10억씩 뭐 몇십억씩 요구하면 줘야 되는데 안 간다. 그냥 바로 그냥 예. 법원에 판사가 법원에 가야 되고 현장에서 일 구속시켜버리고. 못하고 구속하고 형사처벌 당하는데 그런 거를 생각을 해줘야 돼요. 그 신문에는 그냥 의사들이 이렇게 많이 주는데 왜 안 가냐 이러고만 난 거예요. 그러니까 언론도 참 문제가 있고 왜 안 가는지를 파헤쳐 가지고 문제를 근본을 해결을 해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은. 그래서 의료사고 분쟁 처리 특례법. 네. 예. 해결 시스템. 해결 분쟁. 시스템. 예. 예. 이 대한민국 의료가 세계 최고의 최고 의료인데, 네네네. 환자로 이게 하나 봐서는 없다는 건. 방글라데시에 있었으면 돌아가셨을 텐데 다행히 한국에 태어나서 다행히. 살아있는데 맞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감안해서 와 이게 팔이 이 애국에서 아까 팔이 손가락을 했는데 그냥 구부러지는데 제가 그 하나 일례를 제가 말씀드리면은 그 이양구 대사님이 러시아에서 이 담낭 저도 이거 담석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담낭 절제를 쓸개가 없네요. 예, 설계 빠진 여자입니다. 31년 전에 했어요. 서울대 그 원장님이 해주셨는데 그 당시 복강경을 했어요. 지금 없어요. 구멍이 어디를 했는지 없어요. 러시아에서 이양구 대사님이 배를 이렇게 해가지고 헬스가 말도 못하게 수직으로 째죠, 합니다. 그냥. 예. 그게 벌써 다른. 저는 벌써 31년 전에 그 그랬거든요. 대사님 뭐 한국에 안 오고 러시아에서 받았잖아요. 우리나라가 지금 의료가 세계 최고입니다. 제가 8개국을 다 다녔지만. 그런데 이 국가적인 차원의 이 행정적인 게 너무 미비해서 국민도 힘들고 의료인도 힘들고 이거 중재를 제발 정부가 좀 했으면 좋겠네요. 40년을 애국에서 네. 대사관에서 많은 역할을 같이 남편같이 해오고 외교 대사로서 많은 우리 대한민국을 알렸는데 대한민국 의료가 최고다.
치과도 최고고요. 최고고. 네. 그다음에 그 의료가 최고다 하는데 사실은 의사가 최고다이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아니 그죠? 의사의 손기술이 방금 말씀하셨죠? 손기술이 너무 좋고요. 의사가 최고다는 빼버리고 그 의료가 최고다 하니까 의료가 최고입니다. 의료와 의사의 실력. 의료의 두 가지가 다 의료의 대부분은 의사거든요. 의사거든요. 맞습니다. 의사한테 좀 실력. 고마움도 느끼고 너무 막 감사해요. 다그치지 말고 예. 좀 뭐 이 사고가 수술하고 난데도 어쩔 수 없이 수술한 봉합자리가 안 아물 수 있거든요. 수술한 부위에 또 그게 염증이 나와서 상열 새 나오면서 또 안 붙을 수도 있고 개개인의 차가 있기 때문에 개개인의 체질이 차이죠. 다르고 네 맞습니다. 개개인이 차이가 없으면 아무도 병 안 안 되죠. 걸리죠. 안 죽죠, 그죠? 그 어떤 외과 의사가 제가 수술 참 많이 했습니다. 이렇게 저를 이렇게 해보더니 이 칼이 참 잘 들어가는 저기래요. 살이에요. 칼이. 왜냐하면 지방이 많지도 않고 그렇다 적지도 않고 의사들은 그걸 아시나 보더라고요. 이렇게 넣어보면 굉장히 중간 정도의 기름이 피가 있기 또 안 때문에 나야 됩니다. 네,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굉장히 수술하기 좋은. 그래서 제가 5년후에 수술을 해도 저는 한 번도 염증이 생기거나 디탈이 나거나 한 적이 없습니다. 수술을 많이 해보셨고. 수술 너무 박정아 이사님 했어요. 말씀처럼 또 의사들도 그래요. 수술할 때 피가 안 나오는 의사 환자가 있고 네네네. 쭉 째면은 네. 피가 완전히 막 분수처럼 쏟아지는 나오나. 환자가 있어요. 네. 그 다 개개인 차이가 있는 거예요. 피가 나오면 너무 수술하기 근데 편하고 저는 이것도 지금 갑상선 샘도 없습니다. 이거 수술한 거 지금 20년 전에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말입니다. 사실 의사나 제가 이제 언론인을 동아일보 기자 32년이나 하고 나왔잖아요. 근데 기자나 비슷한 측면이 뭐가 있냐면요. 우리도 기사 쓸 때 진짜 조심해서 쓰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를 특히 조심해야 조사, 그것도 보조사를 더욱 조심해요. 너는 이 차이가 많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데도 뭐가 이렇게 이제 받아보는 당사자는 자기한테 조금만 불리한 기사 나오면 기분 나쁘잖아요. 그래서 명예훼손이나 여러 가지 나오잖아요. 근데 그 책임을 이제 회사가 하고 이제 같이 결국은 지긴 하는데 일반적으로 거의 회사가 많이 해주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많은 기사 쓰는 중에 매우 그런 것들이 나오는 건 진짜 비율이 적거든요. 그 신문 전체에 하루에 기사가 거의 몇백 개가 실리지만은 거기에 그렇게 하는 거는 1년에 뭐 몇 개 있을까 말까 하거든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아, 기자들이 기사를 함부로 쓰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예, 마음대로 쓰는구나 또 심지어 이렇게. 근데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 의료사고 매우 다른 선진국의 매우 비율로 따지면 적잖아요. 굉장히 적습니다. 굉장히 적습니다. 적잖아요. 네, 예. 네, 네. 근데 사람들이 느끼는 거는 의료사고가 많구나. 이렇게. 한 건이 그리고 신문에 나니까 다 난 줄 알아요. 예. 의사들이 그리고 너무 쉽게 무슨 거지가 그 속에 있다가 나왔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지? 이런 것만 이제 생각을 하다 보니까 전체 비율에서 어쩌다 그런 실수가 어쩌다 한 번씩 나오는 거를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게 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인식할 필요가 있어요. 하정래 원장님 말씀에 의사로서 적극 공감하는 거는 외국에서는 의료 사고가 워낙 많으니까 환자가 또 아이고 그냥 죽었네 뭐 사고 났네 사고 아니고 그냥 이 내 몸이 안 나와서 그렇네 그래 생각하고 그냥 대부분 넘어가요. 대한민국 국민은 너무 똑똑해요. 인터넷에 다 찾아보고 또 챗 GPT가 또 실은 더 물어봐서 그 사고를 하나하나 찾아내보다 보니까 의심이 되는 거는 사고라고 인정해버리니까. 그 사실은 그 발생률은 대한민국이 개인 최고로 낮습니다 지금. 그죠? 근데 저희들 항상 항변을 해요. 우리는 최선을 다했는데 참 이 불가항력적으로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또 감염이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도 소독 열심히 해도 그냥 세균이 한 마리 들어오면은 대부분은 이겨내는데 체질적으로 약하신 분. 몸이 약한 분들 이겨내지 못한 분은 세균이 한 마리 들어와도 거기서 자기 면역이 약하니까 또 자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의사가 감당은 안 되는 일이거든요. 그런 거는 그런 것까지도 어떻게 보면은 또 의사의 책임으로. 의사의 책임이 된다면. 의사가 힘드시겠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 젊은 의사들이 전공의 선생님들 학생들이 이렇게 힘들게 공부해서 왔는데 의사 되어서 또 이렇게 또 이 대우를 못 받고 또 사회적으로 또 이렇게 보면은 차별 대우를 받고 나쁜 의사라고 취급을 하니까 이 젊은 의사들이
일면 이해가 충분히 되는 거예요. 우리 시대하고 다르다. 저 의사들, 의대생들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겠구나. 저 사람들이 희생적인 의사의 우리 시대가 아니라 직업인 의사다. 그렇죠. 거기다가 세대가 다르다고 했잖아요. 30년이 다르고, 예, 얘네들은 뭐 어려움도 안 겪어봤고, 정말 그 봉사의 마음이었고, 전문 직업인으로 왔는데, 그리고 자존심이 너무 상했어요. 얘네들이 이번에. 그렇죠. 네. 갑자기 원혼도 없이, 나는 정말 열심히 했어. 5년 후에, 10년 후에 훌륭한 의사가 되어서 돈을 좀 많이 벌어야 돼. 왜냐하면 자본주의 이 나라에서 열심히 일한 만큼 내가 잠 안 자고 공부해가지고 남들보다 좋은 대학 와서 좋은 의대를 진학해서 잘 살아봐야겠다. 이거 굉장히 좋은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가지고 나쁘다고 보면 안 나쁘다고 보면 안 되는 의사가 거거든요. 열심히 해서 돈을 벌어서 네. 아파트도 네. 큰 데 살고 싶고 정상적이죠. 정상적이 지극히 정상적인데 자유경제주의 사회에서. 근데 이제 이 정부에서 하는 거 보니까 2,000명이나 늘리면 내가 이 의사를 5년 후에 10년 후에 나오면 과연 의사로 일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이런 자존심이 너무 상해버리고 너무 낭망이 돼버린 거예요. 제가 느끼기에 시민으로서. 그래서 그냥 안 가겠다. 그럼 안 하겠다. 아예 옷 벗겠다. 내가 이렇게 희생하고 그 전공의 월급 얼마 되지도 않는 거 세상 직업에 비하면 내가 그거를 참고 지낸 것도 이 미래의 의사라는 타이틀을 얻기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안 하겠다. 안 돌아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전공의 젊은이들에게 우리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해시키고 예, 해결을 해가야 되는데 논리적으로 해야 되는데 갑자기 이렇게 터뜨려 버렸으니까 얼마나 충격이 컸겠어요. 우리 박정아 이사님은 목사님이시다 보니까 예. 평화와 화합을 말씀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아니 그리고 우리 사회가 열심히 일했을 때 그거에 대한 대가는 다소에 상관없이 인정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해요. 맞습니다. 지금 우리 같은 경우 정말입니다. 네. 이런 선생님도 가끔 있는 것 같던데 1등을 하는 학생한테 야 너가 1등 혼자 한 줄 아냐? 다른 애들이 다 너보다 성적 아래 깔아줬으니까 너가 1등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자세 이거는 크게 문제가 있다고요. 다른 사람들도 똑같이 학생들한테 너도 저 1등한 친구처럼 열심히 해서 너도 1등을 해봐라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그 1등한 학생한테 네가 1등 된 건 다른 사람이 성적을 깔아줬으니까 네가 1등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1등 하지 말라는 얘기나 마찬가지잖아요. 근데 모두가 함께 열심히 노력해서 잘 살려고 할 때 우리 사회가 빨리 발전하는 거지 열심히 한 사람을 폄훼하고 그 사람을 끌어내리려고 할 때 우리 사회는 절대로 빠르게 발전할 수가 없다. 그리고 그런 사회는 결국은 다른 경쟁, 우리가 글로벌 경쟁이지 않습니까? 200여 개 국가 경쟁하는 데서 그런 생각을 많은 사람들이 갖게 된다면 거기서 선두로 나아갈 수가 절대 없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 맞습니다. 정말 맞는 말씀이세요. 지금 대한민국의 의료가 어떻게 보면 미국을 배워서 미국 의료를 우리가 흡수를 했는데 미국보다 더 앞서가고 위대한 있습니다. 의료가 생겼는데 맞습니다. 그 의료는 대한민국이 만들었고 대한민국의 경제가 만들었고 또 한국의 의사들이 열심히 해서 또 만들었고 혜택은 대한민국 국민들이 받고 그 대한민국 국민이 또 우리 의사들이 또 다 가족들이거든요. 미워하지 말고 서로 경쟁하고 의료 좀 잘해달라 하고 고소고발 좀 하지 말고. 제가 10년 전쯤에 생각이 딱 드는 게 우리나라가 이렇게 의료 수가가 이렇게 낮아 있으면 선진국에 비해서 특히 뇌, 심장, 폐 이런 아주 어려운 분야 이 수술하는 분들 지금 지원을 안 하잖아요. 젊은 전공의들이 너무 어려우니까. 흉부외과 안 합니다. 요새. 안 갑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 다음에 이 좋은 의료 우리가 혜택을 받는 이런 사람들이 다 외국으로 나가고 제 생각에 외국으로 나가고 나중에 필리핀 뭐 베트남 동남아시아 인도 이런 사람들이 와서 우리를 치료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언뜻 들었어요. 제가 해외를 다니다 그렇게 보니까. 될 수도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지금 이 시점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맞아요. 젊은 전공의들을 우리가 다른 데를 뺏기면 안 됩니다. 지금 우리 정부가 지금 그런 식으로 나가고 있기 때문에 의욕을 심어줘야 되고 뭔가를 법률적인 행정적인 시스템으로 지원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게 주저앉게 생겼어요. 너무 박정아 안타깝습니다. 이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좀 잘 격리를 하라는데 우리 지금 정부에서 전공의들이 밉죠, 그죠? 의대생들도 밉고. 뭐 이제 그런 측면도 있고 또 이제 제가 우리 그 이국종 교수님하고 아주 유명했던 분이 결국은
외상센터를 잘 해봐가지고 진짜 갑자기 기가 쉽다.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이 우리 의대 지금 현재 배출 시스템을 좀 고칠 필요가 있다. 예. 그렇게 할 경우에 지금 수도권에 있는 대학을 나온 의사를 모셔오려면 4배, 5배 줘도 안 오잖아요. 근데 만약에 부산에서 의대를 나오고 아니면 뭐 창원에서 의대를 나오고 아니면 전주에서 의대를 나오고 한 분이 거기에 남는 가능성은 확실히 더 많거든요. 예. 그래서 좀 그 부분을 좀 고쳤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저도 제가 이번에 이 의료 사태를 보면서 무조건 정원만이 다가 아니다. 이 현재 있는 이 학생들 속에서 점차 이제 해를 지나가면서 조금씩 늘리기는 늘려야 되는데 이 학생들을 제가 아까도 얘기를 했듯이 법적으로, 행정적으로, 그다음에 전공의들 그 수당도 올려주고 모든 지금 현재 있는 것보다 너무 열악하더라고요. 그런 거를 좀 지원을 전폭적으로 해주면서 좀 변화되도록. 그리고 제가 아까도 얘기했듯이 의료 수가를 좀 위험한 가는 올려줘야 된다. 뇌, 심장, 폐, 췌장 이런 데는 굉장히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특히 안과 수술도 아주 예민한 망막 같은 이런 분야.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런 외과, 외상센터 같이 이국종 교수님하고 일하셨던 분이 갑자기 돌아가셨더라고요. 너무 가로사를 하셔가지고요. 그런 분도 있으신데 그래서 오죽하면 이국종 교수가 후배들한테 한국을 떠나라. 이럴 정도로 나같이 이렇게 계속해서 여기에 파묻혀 있다가 죽음을 당하지 말고 이 돈도 못 벌고 이 뭐 하는 거냐. 그런 분들은 국가적인 정말로 이거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저는 그렇거든요. 개인적으로. 제가 뭐 목사라서 그런 게 인도적인 게 아니라 우리나라의 정책, 그 다음에 이렇게 세계적으로 전 세계 최고의 이 의료 수준으로 올라갔는데 국가가 이렇게 이 의사들을 내몰아 버리면은 결국은 국가의 아까도 얘기하셨듯이 전 세계적으로 올라가는 거기에서 지금 단락될 것이고 국민들이 의료 손해가 너무 많을 것이며 네, 거기에 대해서 조금 필수 의료가 산부인과라든지 소아 청년, 청소년과 이런 데 응급실, 감염과, 코로나하고 사스가 얼마나 우리를 힘들게 했습니까? 그런 과를 좀 필수 의료 지원을 전폭적으로 하도록 지금 뭐 3조 3천억 원이 이번 의료 사태로 인해서 손해가 봤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돈이 있으면 충분히 할 수 있는 일 아닙니까? 이런 문제가 안 일어났으면 3조 3천억이 다시 리사이클돼서 얼마나 많은 혜택을 보게 그죠? 되었겠습니까? 네네. 갑자기 2,000명 늘리는 바람에 결국은 국민 손해, 국가 손해, 정부 손해. 또 후퇴되고 의료 그렇죠. 그렇습니다. 의료는 지금 참 후퇴된 것 같이 보이는데 새로운 의료 질서가 재편되면서 조금 1보 후퇴, 2보 전진 이런 계기가 된 것 같아요. 아, 그러면 다행입니다. 다행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정말 우리 이 해에서 40년을 우리 애교 대사관에서 이렇게 일을 한 우리 박정아 이사님 정말 해외 의료를 경험하면서 대한민국의 의료가 세계 최고의 수준으로 감사해야 하고 그리고 아플 때는 빨리 비행기 타고 한국에 와야 산다는 그런 절박감 속에서도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사람 그리고 KTV 우리 전 원장이신 하종대 원장님 정말 의료에 대해서 이렇게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는 줄 정말 몰랐습니다. 아니 하종대 원장님 같은 분을 이 용산에 보건수석으로 보내셔야 되는데 정말 이렇게 대단한 분들을 모시고 우리 아픈 환자들에게는 의사들도 친절한 설명 그리고 환자의 아픔에 공감하는 그 마음들 의사들이 대부분 다 가지고 있어요. 환자들이 말을 하나하나 못하니까 못 느끼는 것이지 다 가지고 있거든요. 또 환자들은 의료진에 대해서 또 존중과 감사와 또 의료진이 또 애한들 힘듦 그러면 이해를 해주고 그치? 불평만 막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의사는 계속 들어야 되거든요. 그 굉장히 의사는 또 스펀지가 돼야 돼요. 물 스펀지가 힘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 대한민국이 선진국이 되었습니다. 정말 놀라운 기적이에요. 그래서 이 선진국과 더불어서 한국의 의료가 높은 한국의 의료 수준 저는 세계 최고라 1등이라 생각합니다. 최고죠. 온 국민들이 만든
대한민국의 의료기술, 우리 환자와 국민과 의사와 모든 의료 정책과 정부와 같이 진짜 건강한 의료를 만들면 좋겠습니다. 네. 메디컬 포커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다음 시간에도 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